안녕하십니까. 김주원 민태민의 12월 20일 토요경마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김주원 의원이 그냥 옵니다 승부를 멋들어지게 잡았다고 하는데 경부대로였죠. 원더볼트. 원더볼트의 경부대로. 여러분께서 충분히 좀 재미를 좀 보셨을 거라 믿겠고요. 지난주는 특별문자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적중 내역을 표출하지는 않았어요. 몇몇 개 잡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금 좀 힘을 내서 특별문자 이제 연말 2주 남았는데 돈 들어갈 때 많죠. 연말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꼭 좋은 결과로 한번 연결을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 토요경마의 승부처를 먼저 공지해 드릴게요. 김주원 의원이 7경주와 10경주, 7경주, 10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민태민의 승부가 4경주와 8경주입니다. 김주원 의원이 7경주, 10경주, 그리고 민태민이 4, 8경주 각각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빨리 1경주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기복 부진마 편성 같아요. 신마들도 몇몇 껴있고 이번 주 경마도 상당히 좀 혼전기가 다분한 그런 경마일인데, 자, 김주원 의원 어떻게 봐요? 네, 9번마 스위트 일루전이 이번에 조교를 제대로 해놓고 출전을 합니다. 최근에 이 기대는 악벽 때문에 사실 몰아내기가 기승했던 하만식 기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기승자가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일단 문세영 기수라는 플러스 요인, 등짝에 대한 플러스 요인에 요번에는 이 기대는 악벽을 교정하기 위한 훈련을 제대로 실시했다 이거죠. 소속조의 골드웨이브라는 말피를 안쪽에 붙여놓고, 자, 외곽에서 기대는 버릇을 순치하기 위해 많은 정성을 드러났는데, 일단 실전에서 문세영 기수라면은 조금 기대는 악벽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나머지 마필들이 실전에서 특별한 걸음을 보여주지 못한 현금 기복마 아직 미완의 전력들이 대부분이라 9번마 스위트 일루전 입장에서는 절호의 입상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스위트 일루전이 아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당일 축으로도 팔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고 인기가 높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인기가 좀 쏠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될 거 없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인기 마필이 되겠고, 자, 제가 복병 하나를 추천드리면은 이제 8번 김옥성 기수의 대장금입니다. 이게 지금 10월 19일과 11월 22일 제가 두 번을 종합치 거의 백판 수준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말이에요. 8월달 이후에 골망염이 회복이 되면서 훈련 강도를 좀 올려가고 있고요. 직전에 결승선 초입에서 이 옆에 화면이 나오죠. 측면 화면이 나오는데 김옥성 기수가 외곽으로 쭉 빼고 나오길래 사실 입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라스트에 앞에 섰던 말들이 좀 죽지 않으면서 걸음을 유지를 하면서 아쉽게 3위에 만족을 했는데, 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김옥성 기수가 2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번 대장금의 복병, 그리고 9번 스위트 일루전의 인기마, 이렇게 두 마리 말씀드렸고, 사실 언급할 말이 좀 많죠. 예, 설명드릴 말이 많은데, 설명드릴 말이 많지만 다 풀어드리기가 좀 시간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8번과 9번 이 두 마리를 추천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 5군 1200으로 펼쳐지는 이경주입니다. 지금 13도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스피드가 뛰어난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때문에 선두권에서 좀 경합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김주원 의원 가장 세게 보는 말이 뭐예요? 예, 저는 이 8번마 대박이를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 공백을 갖고 출전하긴 합니다만 스피드가 뛰어난 퍼펙트 클론을 비롯해서 외곽의 호위무사, 일단 내외곽으로 발빠른 마필들이 몇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박이가 선행을 무조건 나간다라는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도 가속 능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그냥 붙들고 선두권을 갈아엎어버렸는데, 일단 뛰는 주행 자세나 습성을 봤을 때는 극단적인 선행만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번 훈련 때에도
사실 이 따라가는 연습을 마방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말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연습을 많이 실시했는데 뭐 그런 훈련을 봐서는 마방에서도 선입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선행을 나가도 직전 경주 보여줬던 그 순간적인 탄력이라면 라스트 이 추위 프로도전에 충분히 대박이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보니까 진짜 페이스가 그닥 빠르진 않았지만 중반에 큰 추진 없이 선두권을 여유있게 갈아엎더라고요. 좋게 보는 말이 맞고요. 자, 저는 이번 경주에 무조건 현장에서 말 상태만 이상 없으면 11번 서승훈 기수의 호위무사를 놓고 때리려고 합니다. 직전에 1300 승군전에 그 당시에 샤크라는 마피라고 저배당으로 팔렸어요. 두 마리가 나란히 첫 거리의 승군전 선행을 나섰던 상황에서 인기마로 팔렸는데 제가 봤을 때 신영철 기수가 지난번에는 철저하게 의지가 없었다라고 봐요. 그 말 힘 안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1300을 그냥 시종 오버페이스 폭주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앞장 뻑을 제대로 한번 때렸던 게 호위무사라는 마필인데 이번에 마필의 컨디션도 직전 이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걸음이 상당히 파워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외곽으로 밀렸지만 직전에 그 무리에서 선두권 나갔던 그런 모습을 감안했을 때는 열하나도 저는 따라가서도 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세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주원 의원의 8번 대박이와 민태민의 11번 호위무사 여기 아마 10번 리틀 브라운이 많이 팔릴 거예요. 예.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경쟁력을 끌어냈고 또 빅브라운 잡아놔서 혈통상 기대감도 있고 10번 어떻게 봐요? 직전에 사실 원더드리머가 우승을 했던 부신마 경주에서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살짝 엿보였다는 건데 이번에는 페이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이 사실 이 리틀 브라운이 보여줬던 액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집중이 된다면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는 인기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10번 리틀 브라운을 더 뛸걸음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세게는 보고 있는데 말도 좋고요. 김주원 의원이 이제 10번을 좀 들보면 나머지 말 중에서 좋게 보는 게 좀 있어요? 예, 저도 호위무사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5번마 퍼펙트 클론이 난 초반 선두권 전개를 어지럽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반사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선임마 그 중에서도 안쪽에 있는 뭐 2번마 대왕신 같은 말이 사실 액면상 크게 더 발전된 모습은 이번 훈련 때 없었습니다만 전개 이점을 10분 살려서 그야말로 어부지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이라 선입권 중에 2번마 대왕신이 복병으로는 손색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왕신도 아마 인기를 좀 모을 거예요. 아마 이 레이스 자체가 선행마가 많다라는 점에서 대왕신도 인기를 모을 전망인데 아무래도 앞에 가는 말들이 일단은 서야 뒤에서 대왕신 같은 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박이도 그렇고 리틀 브라운이나 호위무사 이런 말들이 서진 않을 것 같아요. 힘을 안배가 잘 되면 앞방 뒷방이 다 있는 라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점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혼전이에요. 이경주도. 예. 김주원 의원은 일단 8번 대박이의 승군전이지만 또 된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앞장 뻑을 제대로 때렸던 호위무사의 기대 이 두 마리 8번하고 11번을 일단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육군의 1000m고 여기는 생 망아지 경주네요. 출전하는 12마리가 모두 다 데뷔전을 치르는 신의 마필들의 편성입니다. 아무래도 말의 잠재력하고 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훈련 어떤 말이 앞으로 많이 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당장 어떤 놈이 많이 뛸지 그 점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김주원 의원이 세게 보는 말이 뭡니까? 예, 뭐 주행검사 타임이 가장 좋았던 12번만 다 이긴다가 조건은 가장 불리하긴 합니다만 일단 현재 시점의 능력에서는 다른 신의 마블보다는 한 발 앞서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특히나 이 소속조에 뭐 이터캣이라는 마필과
이 가벼운 병합 훈련을 통해서 이 지지 않으려는 근성, 거기에 뭐 발도 잘 쓰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 할지라도 어차피 다른 마필들도 이번 경주가 실전 무대에 뛰는 첫 경주이기 때문에 뭐 저는 동일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능력이 조금 더 앞서 있는 다 이긴다가 복승식의 한 자리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이긴다를 추천드렸고요. 아마 주행검사 타임이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한 1초 반에서 2초 이상 빠른 기록을 보여줬고 또 훈련도 괜찮아요. 이쿠야스가 잘 만들었고 그래서 외곽이지만 아마 인기를 또 모을 것 같아요. 이 말이 그게 좀 문제가 될 것인데 일단 뭐 능력대로 뛰면 가능권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12. 자, 저는 6번 나르샤 퀸이 좀 좋더라고요. 이게 원래 11월 14일 주행검사 때 안으로 조금 치우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박태종 기수가 그거 이 외곽으로 빼내려고 액션이 많이 취해졌는데 그 때문에 주행 불량으로 11월 21일 재검을 받았어요. 이게 보니까 발줄을 끊고 나서 말이 안으로 좀 사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직선에서도 내축으로 좀 기대는 거. 훈련 때 봐도 자꾸 안쪽 펜스 쪽으로 말이 기어 들어가려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원체 스피드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요. 또한 혈통에 대한 기대감도 전형적인 단거리 스프린터형 마필로 저는 보고 있어서 6번 나르샤 퀸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얘도 아마 훈련도 괜찮고 주행검사가 괜찮아서 인기마로 좀 팔릴 것 같네요. 6번, 12번 인기마 두 마리를 일단 보내드리겠고 사실 나머지 말들도 될 만한 말이 많죠. 예, 그렇죠. 훈련 때 변화를 보인 말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말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당일 현장 컨디션과 또 신마 경주라 최종적으로 승부 의지가 관건이죠. 가고 안 가고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샤팡마라는 말도 주행검사 보니까 커맨더블 자마치고는 힘과 스피드가 좀 두루 다 있어서 구조 마방에서 또 승부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말 이름이 또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거는 중국 티벳에 있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은 산이더라고요. 그 봉우리 이름이 시샤팡마인데 골망염이 좀 있어서 그게 좀 관건이겠네요. 안쪽에 일단 1번하고 2번 중에서는 그래도 내측 선입이라면 2번이 조금 낫기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레이저 드리머도 신영철 교수가 말을 좀 야물딱지게 만드는 느낌이고 상당히 좀 혼전입니다. 김주영 의원 일단 12번 다 이긴다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6번 나르샤 퀸 이렇게 두 마리 둘 중에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는 말 현장에서 축을 세워서 현장 상태까지 꼼꼼하게 좀 체크하셔서 3경주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말 없죠? 예, 이건 현장 가봐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토요일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민태민이 준비한 토요일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5군의 최단거리죠. 1000m 경주입니다. 이제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좀 들어보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뭔가 좀 정리가 되셨나봐요. 이게 정말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게 레이스가 정말로 뭐 전개를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일단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슈퍼 임팩트를 비롯해서 선행을 결국에는 뚜껑 열리면 누가 나갈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7번만 파차이라는 말이 이번에 괜찮아요. 주행도 안정감이 있어졌고요. 특히나 이 끄는 버릇을 좀 잡기 위해서 안쪽에 낙휘안을 붙여서 한번 훈련을 해봤고요. 또 쏜살 같이 가는 13조 말을 옆에 대동해서 훈련도 한번 해보고 이래저래 좀 말을 진정시키는 너무 순간적으로 물고 튀지 마라 이 연습을 계속해서 실시하는 모습인데 일단 뭐 8주간의 공백 있는 말치고는 상태도 괜찮고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도 많이 지금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00m 거리라면은 선입에 대한 가능성 이 파차이한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000m 단거리에서 스피드와 지구력을 동시에 겸비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혼전인데 축을 제가 확실하게 믿고 가는 말이 있어요. 말의 능력 1000m에서 말의 능력을 정말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그 말이
훈련 내용까지 상당히 좀 잘 만들어 놓고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림수 말을 좀 축으로 가면서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선봉인데, 이건 후차권으로 좀 보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원고술로 인해서 17주 만에 출전 주기가 좀 미루어졌는데, 이 원고술이라는 게 이 말이 원래 기관지염이 좀 있었어요. 직전 끝나고. 근데 이제 원고술은 뭐냐면 말들이 콧잔등이 길죠. 그쪽에 이제 축농증처럼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차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말들이 좀 맹해지면서 호흡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콧잔등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이물질들, 진물 같은 걸 다 빼내고 이렇게 매듭을 짓는 그런, 사람으로 따지면은 비염이나 축농증 수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피코나이스하고 병합 때 그 호흡기에 대한 부분을 잘 봤는데 뭐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봉도 저는 휴양마지만 좀 세게 좀 노려보려고 그래요. 후착으로. 일단 노림수 축에 붙여서 말씀드린 대로 복병 중에 선봉, 6번 선봉, 그리고 나머지 한 2마리 정도만 적당선에서 때리고 받치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 잡아줄 수 있는 불안한 인기마들이 좀 보이는 경주라서 배당 메리트도 충분할 거예요. 4경주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바람 잡을 말이 파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파차이는 와야 좋죠. 와야. 자, 토요경마 5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경주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골드웨이브가 지난번 동거리, 해당 거리에서 첫 입상을 제대로 좀 끌어냈고, 이번에도 1경주에 아마 스위트 일루전이었죠. 김주원 의원이 추천해 주셨던 그 스위트 일루전하고 병합 훈련도 잘 만들었고, 나름대로 게이트에 이점도 있어서 배당판이 열리면 2번이 강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김주원 의원께서는 2번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놈을 놓고 한번 가는 겁니까? 예, 좋게 보고 있어요. 골드웨이브도 직전 외곽 게이트인데도 불구하고 문세용 기수가 전개를 잘 풀어내서 입상까지 읽어냈고, 이번에 안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뭐 인기마 중에는 골드웨이브를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 중에 좋게 보는 거. 예, 지금 골드웨이브만큼 세게 보는 말이 있어서 현장에서 그 세게 보는 말을 놓고 때릴까 아니면 이를 놓고 안정적으로 압축을 할까, 제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는데, 일단 현재 감으로는 그 누림수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말을 놓고 한번 때려볼까 합니다. 그게 바로 이 4번마 투어 마이더스인데요. 데뷔전 때는 스타트가 잘 나왔는데 이 발주 이후에 이 몰아줬을 때의 스피드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게 피코 자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소 좀 의아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스피드를 보여줬었고, 직전 경주에는 스피드가 역시 잘 나오더라고요. 아, 역시 피코 자마답구나. 근데 상대가 좀 강했고 거리도 길었고, 하지만 이 부족한 뒷심, 거기에 이제 피코 자마답게 스피드가 계속해서 성장되는, 이 늘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평군에서 편성만 맞으면은 마방에서 마음먹고 한번 때릴 것 같아요. 최근 데뷔 이후 2번의 경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마방에서 별 기대감을 안 갖고 이 실전 적응에만 만족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00호가 기승을 했고요. 특히나 뭐 이번에는 빡세게 했어요. 외산 4군의 베스트 랭크, 거기에 국산 마필 중에 서프림 골드, 이런 마필들과 번갈아 병합하면서 여러모로 많은 준비를 해놓고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입상한다 장담은 못해도 최근보다는 분명 더 뛸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투어 마이더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2,005의 50조도 마방의 승부 기수죠? 예, 뭐 미래의 영웅부터 4번 말씀을 드렸고, 자, 저는 1번 쾌풍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데뷔전 때 외곽 선입으로 가서 상대마들의 선전에 밀려서 깨지고, 그 다음 경주는 공백을 갖고 나와서 또 컨디션이 베스트에는 좀 부족했고, 직전에는 인기를 많이 모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졸전을 했던 것이 쾌풍인데요. 이번에 기승 기수를 최범현 기수로 바꾸면서, 이게 목요일날 아마 범현이가 직접 최범현 기수가 마무리 조교를 전담을 했는데, 외산 마필인 캐네디언 드림 훈련 때 보면은 그 말도
상당히 좀 스피드가 뛰어난 말인데 그 말을 안쪽에서 여유 있게 제압을 하면서 뒤까지 좀 뻗어 나가더라고요. 여기가 골드웨이브를 비롯해서 발 빠른 말이 없어요. 초반에 저는 1번 쾌풍이 단독 선행 찬스를 데뷔 4전 만에 드디어 잡았다라는 판단이라서 선행을 가면 늘어난 거리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1선행 가고 2가 차분하게 선입으로 가면 또 1, 2의 저배당 막권도 가능한 그림이고, 김주원 의원이 말씀하셨던 4번의 투어 마이더스 훈련의 변화 꼭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배당이 없을 것 같아요, 오경주는. 그죠? 뭐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조금 더. 아주 뭐 복병을 아주 세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니 골드 웨이브가 저는 부러질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골드 웨이브가 부러지고 막말로 1번, 4번 거기에 6번 대반격 이런 애들이 박스로 들어와도 큰 이변은 아니에요. 한 10배, 20배 사이에 그 정도의 뭐 잔잔한 중배당 같은데, 일단은 골드웨이브를 김주원 의원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물론 강축은 아니라고 봅니다. 1번 쾌풍이라든가 4번 투어 마이더스 상대방 필들의 선전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 4군 1300m로 펼쳐지는 토요일 6경주입니다. 이번 토요일 6경주는 3번 이스트 퀸이 강력한 충마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의심인가요? 뭐 의심까지는 아니고요. 네, 선행을 받으면 무난하게 올 것 같긴 하네요. 선행을 받으면 온다는 건 나도 알고 다 알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다는 아니 저는 선행을 안 받아도 이스트키는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직전에도 그렇게 봤고요. 말이 좀 무거워요 이번 훈련 때. 직전에는 너무 좋게 제가 너무 꽂혀서 그런지 이번에는 직전만큼 아주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얘가 잘할 수 있는 선행 작전이 성공이 돼야 확실하게 입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얘 말고 빠른 말이 없네요. 이게 현장에 가면은 이스트키는 완전 단승식 점배당 깜빡이 말인데, 이것도 지금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주라고. 불안감이 있으면 확실히 불안하다. 아니면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뭘도 설명을. 이거 놓고 안 하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다른 거 놓고 하려고? 아니 왜 이렇게 이해를 틀어줘? 아니 나는 듣기에 좀 긴가민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저는 놓고 때리진 않을 거고요. 직전에는 정말 세게 봤어요. 아예 얘를 놓고 제가 천망으로 승부를 봐버렸는데 이번에는 꼭 선행을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몸 상태라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좀 배당 막건까지 두루두루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안의 축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일단 저는 바빌론 왕자도 안 보고요. 직전에 뭐 아슬아슬하게 들어온 거 그거 말고 이번에 훈련 자체가 별로 안 됐어요. 마무리 때 이제 기승자가 낙마를 하면서 말이 박마도 했고 마무리 훈련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뭐 바빌론 왕자의 인기마 이 부분도 저는 안 보고 좀 배당으로 보는데요. 폭탄은 4번마 베스트 랭크가 되겠고요. 거기 현재 지금 추막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5번마 캐네디언 드림입니다. 물론 빠른 페이스에서는 따라가다 끝나는 마필이 맞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스트킨이 레이스를 빠르게 이끈다 하더라도 라스트에 저는 걸음이 조금 설 것 같아요. 그걸 캐네디언 드림이 놓치지 않고 타이밍만 잘 포착해서 라스트 한 발만 때려준다라면 충분히 여기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말이라 현재로서는 5번마 캐네디언 드림을 1순위로 보고요. 2순위가 이스트킨, 거기에 폭탄 배당마루는 베스트 뱅크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폭탄이 아니에요, 베스트 뱅크가. 4, 5 들어오면 배당이 크죠. 그렇게 따지면 다 폭탄이 3 빠지면. 근데 이게 베스트 뱅크가 저도 3, 4를 원툴로 잡았어요, 예상을. 이걸 데뷔전 때도 8주 만에 좀 공백기가 있었는데 말이 원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저도 이거 놓고 그 당시에 추천을 여러분께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뭐 말 상태 보면은 끝장이 납니다. 진짜 훈련 때 발걸음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라서 뭐 거기에 2,000원 기수까지 올라왔다라면은 강한 인기를 모으겠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캐네디언 드림보다 더 팔릴 수도 있어요. 4가 바람 불면. 네. 캐네디언 드림은 이제 김주원 의원이 꾸준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말이고 언젠간 뛸 말이에요, 그죠? 한번 딱 걸음이 터지면은
그게 그다음부터 좀 뛸 것 같은데 2번이 됐으면 좋겠네요. 2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바빌론 왕자 자체가 저는 센 말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뭐 훈련 때 방마 이런 걸 떠나서 말이 둔해요. 일단은 스피드감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뭐 못 올라오면 그만이다. 지금 1300 거리가 늘어서 좀 일견 유리에는 보이지만 유승환 기수도 잘 타주고 있고 하지만 직전 이상의 걸음을 뭐 크게 기대할 만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배당인 9번보다는 4번의 베스트 랭크하고 5번 캐네디언 드림을 좀 추천해 드리자고요. 예, 좋죠. 4번, 5번. 예, 딱 좋네요. 거기에 인기 마필 3번의 이스트 퀸. 혹여라도 뭐 4, 5가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배당까지 노릴 수가 있는 그런 조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9번 바빌론 왕자를 한 번 더 최종 확인하고 나서 썩 안 좋으면은 그냥 3, 4, 5, 3 넣고 4, 5든 박스로 뭐 공략을 하든 여러분께서 3, 4, 5 요 세 마리를 좀 세게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m 경주네요. 이게 김주원 의원이 준비한 첫 번째 승부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콩코드2는 에지가 나면 올 것 같은데 문세영 기수로의 안장 교체가 또 이루어졌고 훈련이 뭐 기가 막힙니다. 1번 게이트 잡았고 직전에 송재철 기수가 좀 말몰이하는 게 덜덜했던 모습이었고 복귀 나오죠. 훈련 좋죠.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경주 조건까지 확실하게 잡아냈기 때문에 저는 1놓고 갈 생각인데 김종현 형이 이제 1번을 놓고 갈지 아니면 또 거꾸로 더 좋은 놈이 있어서 1을 뒤로 돌릴지 한번 추천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콩코드2와 3번마 원더풀 눌러가 최저 배당, 그것도 2배 언저리 정도의 배당으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와봐야 2배인데 이 깜빡이 맞고는 정말 자르거나 딱 본전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3번이 어디 나빠서가 아니라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좀 약하게 보는 이유는 이 깜빡이 조합을 약하게 보는 이유는 둘 중 한 마리를 이길 수 있는 여차하면 둘 다 이겨버릴 수 있는 능력만 한두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만큼의 여러가지 성장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야 이거 무조건 편성 불문하고 한번 누려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이번 주예요. 확실하게 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사람들이 이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어설픈 인기마로 팔릴 때 내지는 상대적으로 덜 팔릴 때 강하게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원래 한구라 맞고는요 이렇게 좀 손때 덜 탄 말들 이런 말들 가지고 한구라를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놓고 자 뭐 구멍수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1, 3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기는 이 둘 다 빠지기는 어려운 경주라 그 말 놓고 이기만 2마리를 동등하게 때리는 것으로 해서 짭짤한 준배당으로 오늘 토요경마 방송 첫 승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를 지금 배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한 15년이 넘었는데 손때가 덜 탔다 이런 말 처음 들었는데 괜찮네요. 멘트가 1-3을 자력으로 깰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을 받치든가 아니면 개놓고 그냥 1-3 두 방을 때리든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저는 몇 마리가 이제 그 후보로는 보이는데 딱 이거다라고 느낌을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김주원 의원이 지금 지난주부터 승부 경주에 대한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참고하신다면은 실수 없이 김주원 의원께서 좀 좋은 결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 이거 하고 한번 쉬었다 갈게요. 자, 이번 8경주는 민태민이 준비한 두 번째 이제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김주원 의원 생각부터 좀 들어보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예, 좋은 막건 가지고 꼭 항구라 하시게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1번마 전보 에이스는 직전 조교를 받던 사람들은 전보 에이스에 대한 실전 변화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습니다. 이 조교를 받던 사람들이요. 그만큼 이 조교 때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던 말인데
이 직전에는 선행을 받는 과정이 아주 매끄럽진 않았어요. 게이트가 외곽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정말 상태가 좋아지면서 이 걸음 자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안쪽 게이트라면 충분히 선행을 뽑아볼 수 있는 조건이고, 몇 차에서 선행을 못 나간다 하더라도 이 힘안배를 제대로 하면 선입도 가능한 그런 전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번마 전보 에이스의 이 입상 가능성, 이번에는 좀 열어둬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보 에이스를 세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일단 후차권에서 전보 에이스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주력으로 갈지 받치기로 갈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좋게 보는 말로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도 강축이 없는 인기마필 간의 좀 접전 구도로 보입니다. 이 중에 말 능력이 여기서 가장 세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훈련 내용도 나무랄 데가 없고, 또 목요일날 마무리 때 보여줬던 그 의지까지, 탁월한 의지까지 분명히 확인이 됐어요. 솔직히 좀 일말의 불안감이 뭐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까지 말하면 어떤 말인지 알아버리실 것 같아서 좀 갈무리를 짓겠는데, 진짜 왔다라고 봐요. 진짜 센 말이 하나 있고, 후차권에서 저는 팁을 드리면 8번 럭키뮤직 있죠. 문세영 기수가 올라와서 바람을 좀 잡을 것 같아요. 많이 인기를 승문전부터 팔리진 않더라도 바람 꽤나 잡을 것 같은데, 이 럭키뮤직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배팅권에서 잘라내는 말이 럭키뮤직이라서 요런 말들 좀 자르고, 대가리, 혼전 중에 대가리 세우고 한 3마리 정도만 때리고 받치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전보 에이스까지 한번 가져가면서 짭짤한 중배당을 여러분께 꼭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느낌 괜찮지 않아요, 지금? 예, 제가 딱 보고 뭐 놓고 때리는지 알았는데, 아, 진짜? 아, 예. 그 말은 진짜 안 빠지긴 할 것 같네요. 그 말이었으면 좋겠는데. 댄싱 리치 아니에요? 자, 토요경마 구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400m 경주네요. 여기도 기존에 현군에 있었던 말들이 사실 별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2연승을 거두고 있는 4번 문수영 기수의 럭키라이트가 또 강축으로 팔릴 겁니다. 어때요? 럭키라이트를 인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오늘 제가 배당판 강축으로 팔릴 몇 두는 좀 아리까리한 대답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4번말 럭키라이트는요, 이번 구경주의 배당판 인기 1위는 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승군전이죠. 지금 연속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4군까지는 그냥 가진 스피드 가지고 단거리, 중거리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맞고요. 그냥 훈련 때 이 대반격이라는 28종 마필과 우연치 않게 병화까지 한번 때려내면서 일단 늘어날 거리에 대한 대비도 착실하게 마방에서 실시를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게 그 스피드 잘 유지하는 모습이라 1400까지는 이 정도 조건이면 무사 통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로퍼트 하버라는 말에 이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이게 힘과 스피드가 두루 있습니다. 이 마필들의 자마의 특성이, 그러니까 초속부터 중속, 중속이 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만 갖고 막 밀어서 앞에도 갔다가 선입도 했다가 이런 식의 각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체형이 커야 됩니다. 무조건 떠바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강 하버 같이 마체가 왜소한 말들. 부산에도 이 로퍼트 하버 자마들이 좀 최고 왜소한 말들이 있어요. 그때 김주원 의원이 데뷔전 때 노렸던 거 있는데, 로킨 피퍼? 피파? 로킨 피버인가? 네, 로킨 피파인가? 그것도 이제 로퍼트 하버 자마인데 400다마를 간 넘어갑니다. 이런 애들은 초속, 중속, 종속이 똑같기 때문에 그 주폭이라든가 보폭이 받쳐주질 않으면, 파워가 안 받쳐주면은 그 힘을 쓸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 500다마가 넘어가는 당당한 최고의 말들, 서울의 예전에 꽃바위라든가 또 지금 35조에 있는 더블 샤이닝, 이런 말들은
체형이 일단 좋고 혈통이 좀 힘이 좋다 보니까 지금 상위군까지 1군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전력인데 럭키라이트도 그 정도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는 말입니다. 향후에 중장거리 가서도 저는 활약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4는 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김주훈 의원하고 제가 후차권 노려볼 수 있는 한 마리씩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W 복병 한 마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8번마 메세타가 되겠고요. 등짝이 이번에 이퀴아스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어차피 이번 경주는 럭키라이트가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지는 못합니다. 얘도 지금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은 갖고 경주에 임하기 때문에 선행은 나가되 레이스를 아주 빠르게 이끌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렇다면 메세타의 이쿠 기수가 특유의 무빙 작전으로 4코너 이전에 조금만 서둘러 주면요. 어차피 럭키라이트는 직선에서 걸음이 쓰는 말이 아니고 쭉 뻗어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 뒷자리에 잡은 마필들이 럭키라이트의 페이스에 말려서 걸음이 안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선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돼 보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만 서두르면 가능성이 있는 메세타의 라스트 한 발 이번에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메세타가 지난번에도 김주원 의원이 복병으로 노렸단 말이죠. 예, 아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잘 짰으면 진짜 대가리 승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5조에서 이제 마방을 27조로 옮겨가면서 점차적으로 말도 좋아지고 그리고 안장까지 이쿠야스의 직전 대비 감량 이점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마표를 보면서 야 이거 김주원이가 추천을 하면은 이번에는 꽤나 팔리겠다. 전번에 왔어야 이건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보여주고 나서 조건이 좋아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기마로 바뀐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김주원 의원 생각으로는. 자, 저는 그때 메세타하고 11월 22일 날 8경주 때 여기 나오는 세명 스틸도 뛰었고 골드 피버도 뛰었고 뭐 시크릿 포켓, 명작 이런 애들이 같이 뛰었는데 골드 피버를 좋게 봅니다. 박현호 기수 10번 골드 피버인데 이 말은 훈련할 때 보면은 내측으로 치우치는 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주로 내측 펜스를 타고 훈련을 해요. 밖으로 끄집어내질 못합니다. 말을. 이번에는 안으로 기대는 게 분명히 잡혔어요. 공교롭게도 3명 스틸하고 이게 월요일날 병합을 했죠. 네네. 함께 병합을 할 때 외곽에서 상당히 좋은 걸음을 끌어냈고 그 이후로 수요일 목요일날 훈련까지 봤을 때도 안으로 이제 기어 들어가는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피버가 최근에는 좀 뒤에 놀고 있지만 한때 선두권에도 붙였던 말이라서 제가 봤을 땐 럭키라이트가 나가면 박현우의 외곽 게이트 최근에 여러분 옥천지 같은 것도 현우가 붙이는 거 보면은 빨리 붙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말이 좋아진 거 알고 럭키라이트 나가면 바로 외곽으로 붙여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10번 골드피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번 럭키라이트 인정하면서 이쿠야스가 기승하는 김주원 기수랜다. 김주원 의원의 추천마가 이제 메세타고 제가 함께 뛰었던 10번 골드피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이제 김주원 의원의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저는 위키드 메신저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코너 4개를 처음 뛴다는 일말의 불안감은 있지만 감량도 좋아졌고 또한 직전 대비해서 훈련 내용도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편성보다도 그다지 강한 상대가 없다라는 점에서 위키드 메신저 3위 승군의 이찬호 기수 제대로 된 말몰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주원 의원이 이런 나름 액면으로 봤을 때 좀 혼전기가 있는 경주인데 왜 승부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승부처를 2개 잡아놓고 한 경주는 충마를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금요경마 때도 제가 충마를 오픈을 해드렸죠. 마지막 경주에 킨즈블레이드를 놓고 승부를 보겠다. 자, 이번 10경주도 오픈을 하겠습니다. 위키드 메신저를 놓고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이 위키드 메신저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말이 정말 안 좋아서 동네방네
뭐 안 된다. 마방 기대치도 좀 낮다. 역시 근데 뭐 기본기는요 어디 안 가더라고요. 이 말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앞선을 이끌었던 이 강자였죠. 아이세이 후데이를 주폭으로 때려잡았습니다. 이 위키드 메신저는 좀 체구도 당당하고 주폭이 특히나 큰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마방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코너 4개짜리 1700m의 도전장을 내민 거고요. 편성도 잘 만났기 때문에 6번마 위키드 메신저 여기서 뭐 무난하게 우승하고 승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당일 8일 인기마들의 몇몇을 살펴보니까요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서 좀 싱싱한 배당마 한 마리를 준비를 했고요. 현장에서 얘는 정말 바람이 안 탈 것 같아요. 지금 6번에 붙여도 최하 3, 40배는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 40배짜리 막건으로 힘있게 한 방 승부를 들어가고요. 불안한 인기만 몇 주 쳐내고 좀 받치는 막건 역시나 깔끔하게 압축을 해서 3, 40배 한 방 노리고 8배에서 10배짜리 한 2구멍 정도만 받쳐가는 것으로 해서 오늘 10경주 때 토요경마 상황을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0배 나올 말이 없는데 뭐 빛의 속도 이런 건가? 이거나 한 3, 40배 나올래나? 나머지 말들은 고만고만 다 욕놓고 팔리긴 할 것 같은데 김주원이 형이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배당을 극고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기마보다는 그 와중에 좀 덜 팔리는 애를 본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인기마들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에요. 자, 김주원이 형 승부처입니다. 위키드 메신저를 놓고 때린다. 50%는 일단 오픈을 해드렸고 현장에서 나머지 50% 히든 카드죠. 히든 카드. 한번 쬐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은 김주원이 형 현장까지 좀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호나 2군 1800m 핸디캡 경주. 지난주부터 출마 등록이 이루어지면서 재밌더라고요. 능력의 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구의 최저 배당이 10배 언저리로 뚫고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자, 김종희 형이 좀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볼래요? 자, 이거 뭐 디테일하게 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아예 안 팔리는 마필들조차도 여기서 쉽게 뺄 만한 말은 없어요. 뭐 1번만 최강전사를 저는 째고 있는데 얘 역시도 여기서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이 14마리 가운데 한 10마리 정도는 입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레이스를 주도할 만한 이 극단적인 선행 마필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하여간 누가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이 뒷직선에서요 이제 승부 걸린 말들, 좀 서둘러야 되는 말들, 악벽 있는 말들은 대부분 다 서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전개 변수까지 감안을 해봤을 땐 인기만에 치우치시기보다 여러분들도 이번 경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배당 막건 쪽에 접근을 하셔서 999 막건 큰 배당까지도 이번 10일 경주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뭔가 하나 인기마 중에서 한번 빼고 살 수 있는 말, 아니면은 또 강하게 그래도 배팅권에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추천마들은 하나씩 좀 오픈을 해드리자고요. 예, 그렇게 하죠. 저는 뭐 인기마보단 이왕 배당 노리기로 한 거 배당말을 2마리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엮어서 무조건 때릴 거고요. 한 마리는 1번만 최강전사인데 안쪽 게이트가 사실 안 좋습니다. 이 모래를 맞으면요 말이 주행이 다소 좀 불안정해져요. 그거를 마방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 보드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강 경주를 통해서 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그래도 많이 좀 완화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특히나 이 정평수 기수가 최근에 무서운 게 콜레트도 윕을 비롯해서 좀 뜬금없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마필들의 능력을 이끌어내서 결국엔 그걸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뭐 몇 점 만에 콜레트도 윕도 끌고 들어왔고요. 이 최강전사도 최근에 정평수 기수의 그 야무진 말머리를 봤을 때는 이 인코스 2점 충분히 살려낼 수 있다는 판단이고, 10번만 라운볼드는 요번에는 인기대에서 좀 밀릴 겁니다. 직전에 워낙에 바닥을 쓸어놨기 때문인데 기본기가 분명
갖춰진 마필로 저는 보고 있고, 특히나 이 마필 역시나 참고 때리는 것보다는 이 좀 빠른 무빙 가담 이후 한 발을 쓰는 작전이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쿠 기수와의 등짝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10번 김주원은 좀 덜 팔릴 복병마 2마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10번. 여기서 아마 최고 핸디캡을 받은 운검이 최근에 꾸준하게 중장거리를 잘 띄워주고 있어서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자, 운검 닦아놓고 이거 현장에서 배팅권에 가져가요, 안 가요? 네, 저는 가져가요. 저는 빼고 갑니다. 운검은 재미를 많이 봤던 말인데 이번에는 느낌이 썩 세게 오지 않아요. 2위 승군에도 걸려 있고, 또 얘가 빠져도 전혀 하자가 없는 편성이고, 또한 훈련 때 영인 알렉스 여기 나오는 2번 마피라고 훈련 때 병합을 했는데, 사실 운검이 좀 그 병합 스포를 잘 안 때립니다. 말 자체가 스피드가 썩 좋아 보이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바깥쪽에서 채찍까지 아주 빵빵 때려가면서도 영인 알렉스의 스피드를 좀 힘겹게 따라갈 정도로 말이 좀 무거워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1군에 올라가서 당장 통할 말도 아니고 인기를 모은다면은 이번에는 한번 걸러갈 타임이 아닌가. 물론 지난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덜 간 건 아니에요. 열심히 탔는데 미스터리 마치가 더 나은 능력을 끌어냈고, 사실 100%또 승부를 냈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좀 찜찜한 말머리였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저는 9번의 운검은 한번 제외를 할 것입니다. 차라리 뭐 제가 아주 세게는 안 보더라도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체감전사라든가 라온볼드 이런 애들이 내주는 복병 배당의 메리트를 좀 쫓아갈 생각입니다. 저도. 참고로 라온볼드는 뭐 1위 승군에 걸려 있어도 무조건 이제 승부를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들은 내용으로는 얘가 1군에 올라가서 바로 시한말로 데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29조 배유준 마방에서도 그런 이 앞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힘들게 1군 올라가서 바로 퇴역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교배료가 2군 은퇴한 시한말하고 1군까지 올라간 시한말하고는 따따블 차이가 납니다. 교배료 차이가. 그래서 일단 라운볼드는 1군에 올라가서 뛰는 게 목적이 아니고 1군 빨리 올려서 시한말로 데뷔를 하는 게 목적이라서 라운볼드는 뭐 승부를 걸어주겠죠. 자, 저는 운검 빼고 좋게 보는 말 하나 말씀드리면 강호시대 한 번 더 좀 세게 볼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12경주입니다. 지금 러닝 타임이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한번 팬들에게 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좀 맞춰줄 수 없을까? 예, 맞춰드려야죠. 네, 마지막 경주가 중요하잖아요, 또. 김주원 의원 뭐 세게 봐요? 개선 행진곡을 아주 세게 봅니다. 정말 세게 봐요. 저는 부동의 축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개선 행진곡이 액면 가지고 여기서 부동의 축이다 이런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경주 조건을 보면요, 다시 한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고, 직전에 신영철 기수가 사실 다소 좀 페이스를 오버했던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외곽에서 조금 침착하게 탔다면 인디 차일드나 피코 나이스에게 따이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일단 훈련 준비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해도 몸이 다소 무거워서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던 말인데, 마무리로 갈수록 확실하게 다시 몸놀림이 좀 가벼워지면서 날렵해진 모습이라, 지금 조건 보니까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뭐 베스트 나인 몇몇 주가 보이긴 합니다만, 신영철 기수가 스타트하고 소리 한번 빡 지르면 외곽에서 자동빵 다 붙들고 탈 수 있는 애들이 좀 빠른 말을 기승을 했어요. 그래서 신영철 기수가 의지만 보여서 선행에만 성공을 한다면 외곽 말들이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면서 그대로 갖다 꽂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시 발주니까 또 야광경마 흐름 속에서 개선 행진곡 계속 이게 좀 덜덜하게 팔렸는데, 이번에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봐도 단독 선행에 야광경마 흐름에 게이트 2점에 인기를 많이 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제가 개선행진곡이 조금 불안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11월 22일 날 이게 국영주였는데 그 앞전까지요. 뭐 이상한 선행마가 하나씩 튀어나가면요 다 돌아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개선행진곡 세게 안 봤죠. 김주원 의원 이거 인디차일드 놓고 승부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그렇죠. 촉이 좋아요. 그때 인디차일드 안 팔리는 거 놓고 승부를 본 걸로 제가 옆에서 함께 봐왔는데 그때 이게 꽂히는 줄 알고요. 제가 막 진짜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 저것도 꽂히냐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정도로 선행마에게 좀 유리했던 주로의 흐름이 11월 22일의 주로의 흐름입니다. 날이 이제 좀 추워지면서 극단적으로 뭐 선행 일변도의 말보다는 힘 좋은 말도 유리할 것 같아서 저는 개선행진곡이 인기말아서 뺄 수는 없다 정도지 김지원 의원처럼 이제 축으로는 못 가겠고 저는 이제 3번도 일단 입상 가능마로 체크를 하면서 11번 베스트 나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최근 2번 1800에서의 아쉬움. 처음 뛰었던 10월 25일 날은 14번 게이트에서 너무 외곽을 고집을 하면서 남들에 비해서 힘 소진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직전에는 제가 운 좋게 고배당을 적중했어요. 성신신화의 풍계를 적중했던 경주였는데 그때 이혁 기수가 이 무슨 작전 지시를 받고 탄지 몰라도 이건 뭐 선행을 안 가면 일단 큰일 날 정도로 해서 초반에 슈퍼드래곤이 뭐 많이 앞서서 나갔는데 그거를 코너를 돌면서 힘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직선에서 퍼지고 말았는데 이런 류의 말이 지난주에 마지막 경주 토요일날 대가리를 쳤습니다. 그게 바로 해제여제예요. 선행 오버페이스로 그 전에 1800에서 선행을 갈아엎다가 꼴찌하고 나서 줄어든 1400에서 뱅바다 한 바퀴를 돌려버렸던 게 해제여제인데 그 부분하고 똑같아요. 이 말도 힘을 안 배하고 선두권 곱게만 따라가면 2등 안에는 좀 안전빵으로 보이는 게 11번입니다. 그래서 김주원 의원은 일단 3번이고 저는 11번이고 여기 한 2마리만 딱 곡병만 끼면은 돌려도 이건 배당이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인디차일드는 이제 빼야죠. 빼야죠. 네, 58에 너무 무겁고요. 저는 딱 한 방 생각하고 있는 경주인데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13번만 에코크라토스를 그 후순위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뭐 적정거리입니다. 단거리는 몰라도 이제 중거리 정도에서는 이 레이스에 따라서 평군에서는 충분히 자력 입상을 1번에 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말 똘똘하게 탈 수 있는 2,000호 기수가 올라탔고 입맛에 딱 맞는 적정거리까지 맞아 출전을 했더라며 이 불안한 선취인마 이런 인기마들보다는 차라리 배당 안고 있는 에코크라토스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생말이에요. 에코크라토스는 지난번에 2,000호가 선행을 갔던 게 저는 페인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는 그 머리 좋은 2,005가 또 직접 만졌죠. 훈련까지. 네, 괜찮아요. 훈련까지. 13번 좋습니다. 복병으로 제가 좀 째고 있었던 게 에코크라토스고 그래요? 여기 이제 훈련 때 그 이전에 보여줬던 훈련 내용보다 정말 좀 확 좋아졌다라고 보는 또 배당마가 10번의 감동시대라고 있어요. 김옥성 기수가 악병마 전담이죠. 진짜 뭐 이번 주에 스포 2바퀴씩 빵빵 몰아주면서 발걸음 자체가 급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직전 대비해서. 이 말도 1400까지는 뭐 힘만 갖고도 뛸 수 있는 말이라서 저는 이제 복병으로 10번만 감동시대를 좀 보내드릴게요. 4마리 나왔으면 더는 추천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조금 찜찜한 건 있는데 그래도 사실 뭐 딱 봐도 뭐 인디차일드도 너무 무겁고 함께 뛰었던 피코나이스도 그렇고 스페이스 셔틀도 조건이 일견 좋아는 보이는데 사이즈에서 과연 가능할까 이것도 한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 311, 3위 선행 가고 베스트 9이 두 번째 외곽으로 좀 결대로 따라가면서 굳을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복병으로는 10번 감동시대 여기에 김주원 의원이 얘기했던 14번의 에코크라토스까지 요 4마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뭐 박스를 깔아놔도 무조건 돈은 되는 상황 같아요. 많이 팔릴 말들이 몇몇 보여가지고 그런 바람잡이들을 좀 걷어내면은 마지막 경주 좀 어려워도 항구라가 될 수 있는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일요경마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